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할 숭실사이버대 교수 이우선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좋은 시간 만들고 또 인생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기쁨과 그중에서도 내 입맛에 관련된 이야기를 통해서 인생의 맛도 함께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우리가 나이 들어가면 왜 이렇게 입맛이 없을까? 도대체 우리에게 이 인생의 맛이 없어서 그런가? 아니면 정말 내 입맛이 없는 건가? 그럼 우리가 이 인생의 맛도 찾고 내 입의 맛도 찾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 이 이야기를 같이 좀 나눠볼까 하는데요. 여러분, 제가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저희가 왜 아침에 일어나면 다른 분 만났을 때 식사하셨어요? 아유, 반갑습니다. 식사하셨습니까? 이렇게 말씀 나누시잖아요. 이거 굉장히 독특한 인사입니다. 여러분, 미국에 가잖아요. 유럽에 가잖아요. 이런 인사가 없어요. 그냥 그 사람들은 Good morning, how are you?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그냥 밥 먹을 때만 Have a good meal 뭐 이런 식으로 맛있게 드세요. 이 정도만 얘기하지 눈 뜨자마자 아유 식사하셨어요? 뭐 이런 얘기 밥은 맺고 댕기냐 뭐 이런 얘기 안 합니다. 참 독특하죠? 우리나라 사람들에겐 이 밥 먹는 게 참 중요한 일이고요. 또 밥 굶던 그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그 시절을 지내면서 보릿고개를 넘겼던 분들에게는 인생의 밥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마 우리 모두가 다 경험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게 여러분은 식사 좀 하셨습니까? 네, 좋습니다. 네, 도대체 우리가 나이 들면서 왜 이렇게 입맛이 없을까 생각하고 고민하고 아마 찾아본 분들도 계실 텐데요. 되게 입맛이 없는 이유를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크게는 한 4가지 종류가 있는 것 같아요. 몇 가지가 있다고요? 4가지가. 그 첫 번째부터 4번째까지를 제가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몸맘 기상. 한번 따라해볼까요? 몸맘 기상. 한 번 더. 몸맘 기상. 훌륭해요. 센스 있는 분들은 이것도 채팅창에 쫙 올려주신다니까요. 그죠? 자, 몸. 일단 우리 몸이 변하기 때문에 우리 입맛도 변한다는 건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미래도 줄어들어요. 거기다가 우리 몸이 여기저기 아프면 입맛이 있습니까? 입맛이 없죠. 어디 그뿐이에요? 우리가 뭐 고혈압이든 아니면 당뇨든 수많은 나이 들어가면서 너나 할 거 없이 생겨나는 이런 발달상에 생겨나는 여러 질병들이 있죠. 이런 질병들이 생겨나면 약도 또 같이 먹게 돼요. 몸도 시원찮죠. 거기다 약까지 먹죠. 우리가 또 약을 한두 가지 먹습니까? 약 먹다 보면 나중에 배가 불러서 밥이 안 들어가잖아요. 그렇다 보니 여러 몸의 변화와 거기에 따른 또 약물 사용 또 이런 많은 요소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신체 에너지와 밸런스가 깨지면서 실제 입맛은 떨어진다. 전문가들이 아마 많이 이야기하셔서 아실 겁니다. 근데 이게 몸만의 문제일까? 아니라는 거죠. 우린 다 알고 있죠. 이게 또 마음의 문제도 있어요. 마음이 우울해, 마음이 꿀꿀해, 마음이 울적해, 내가 왜 그런 것 같아? 인생 사는 재미가 있겠습니까? 재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렇죠. 없겠죠. 그럴 때 밥맛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재미가 날까요? 안 날까요? 안 나겠죠? 이런 많은 요소들이 우리 마음의 활력이 떨어졌다라고 이야기할 텐데 마음의 활력이 떨어졌다는 얘기는 우리의 의지나 혹은 우리가 뭔가를 하고자 하는 동기가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의지와 동기가 떨어졌다는 얘기는 우리가 살 맛이 난다는 거거든요. 살 맛이 안 나면 이상할 정도로 입맛도 돌질 않아요. 뭔가 활동적으로 막 할 때는 진짜 정신없이 지나가면서 허겁지겁 빨리 밥 먹던 시절이 엊그제 같은데 지금은 우리가 삼시세끼를 다 펼쳐놓고 진수성찬이 있어도 맛이 나지 않으면 또 그 맛을 느낄 만한 환경이 되지 않으면 도무지 그 입맛, 그 숟가락을 들고 싶지 않은 생각이 이렇게 많이 든단 말이죠. 어쩌면 숟가락 들을 힘은 마음에서 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런데 여기서만 또 끝나지 않습니다. 몸맘 기상 말씀드렸죠. 몸과 마음의 이야기도 있지만 세 번째 기억으로도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 맛있었던 거 있죠. 뭐 있으셨어요? 저는 그렇게 청국장이 좋아요. Do you like 청국장? 청국장이 좋은데 근데 요새도 청국장 많이 먹는데 옛날 그 맛이 아니에요. 그리고 옛날에 분홍 소세지에다가 왜 이렇게 계란 입혀서 먹는 거 있잖아요. 드셔보셨죠? 아유 옛날 사람. 근데 이게 옛날에 그렇게 맛있고 도시락 밑에 엄마가 바닥에 쫙 깔아주고 위에는 또 계란 후라이 쫙 올려주면 그렇게 맛있었는데 이 분홍 소세지에다가 계란 입힌 게 안 맛있더라고요, 요새는. 위에 또 올린 계란도 식으면 또 맛이 또 별로더라고요. 옛날엔 식어도 얼어도 맛있었던 그게 왜 이렇게 지금은 별 맛이 없을까?
우리는 생각해 보면 과거에 우리가 함께 지냈고 과거에 우리의 좋았던 그 시절들, 우리가 즐거웠던 그 시절의 맛을 기억하는 건데 그때는 정신없이 먹느라 그 맛도 몰랐을 거고요. 그 맛이나 이 맛이나 과거나 현재나 별 차이가 없을 텐데 왜 우리는 지금은 별로 맛이 없을까? 지금 우리는 기억 속에 그 시간들이 굉장히 많이 차 있습니다. 그 시간들 속에 때로는 우리가 더 맛있는 것도 먹었고요. 그 과정에 몸이 변화하면서 더 짭짤하고 더 달콤하고 요새 음식들은 얼마나 단짠단짠합니까? 이런 단짠단짠한 것들을 꾸준히 먹다 보니까 과거에 우리가 밍밍했었지만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던 지금처럼 다채로운 조미료를 쓰지 않음에도 느낄 수 있었던 그 맛의 기억이 지금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그 음식 그대로 먹어도 맛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저희 엄마 굉장히 섭섭하시겠지만 저희 어머니는 정말 요리를 못합니다. 제가 대를 이어서 요리를 못하거든요. 제가 한 번은 저희 아들이 저에게 어머니 매운탕을 끓여주십시오. 그러길래 제가 매운탕을 다 끓였잖아요. 저희 아들이 한 입 딱 먹어보더니 어머니 떡볶이 국물에 잉어가 지나갑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거 다 저희 어머니 닮아서 그런 겁니다. 그런데 저희 엄마가 강원도 분이시기도 하고 또 워낙에 요리엔 별로 관심이 없으셨는데 그래도 전심으로 당신이 하실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음식을 만들어 주셨거든요. 제가 대를 이어 요리를 못한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제가 임신을 했어요. 원래 보통 이 첫째 아이, 둘째 아이 이렇게 임신을 하면 엄마가 해준 음식이 그렇게 먹고 싶다 그러잖아요. 저는 한 번도 안 먹고 싶더라고요. 대신에 엄마는 다른 면으로 저를 응원해 주시고 저와 함께 해 주시고 했기 때문에 저는 불만은 없거든요. 근데 이렇게 엄마가 너무 요리를 못하면 실제 이 요리를 못하는 이 생활 속에 어렸을 땐 그거 뭔지도 모르고 먹었어요. 그냥 맛있었어요. 세월이 지나서 바깥 음식을 먹기 시작하면서 아, 우리 엄마가 요리를 못하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러나 그 세월이 그리고 그 시간들이 쭉 누적이 되면서 저도 이제 나이를 먹게 되고 50이 딱 넘어가게 되면서 엄마가 해줬던 그 사랑은 분명히 있고 그때 그 음식도 그 자리에 있는데 입맛은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더라고요. 아, 기억은 어쩌면 현재 우리가 머물러 있는 시간의 그 순서에 따라 또 지금에 이르는 시간의 그 열매 때문이지 우리의 기억의 맛과 지금의 우리의 맛은 다를 수 있구나 라고 해서 기억의 맛을 그대로 살려낼 수 없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 마지막 몸맘기상이라고 말씀드렸죠. 상황이에요. 상황이라는 건 뭡니까? 우리 다들 경험하죠. 혼자 먹는 게 맛있어요? 아니면 여럿이 같이 먹는 게 맛있습니까? 여럿이 같이 먹는 게 맛있죠. 그리고 나 혼자 먹는 게 맛있어요? 아니면 누군가 내 것을 뺏어 먹을까 봐 아슬아슬한 순간에 내가 얼른 빨리 먹는 게 맛있습니까? 당연히 후자겠죠. 우리가 이런 상황이 우리의 맛도 좌지우지하게 되는데 나이가 들어간다는 건 참 안타깝게도 때로는 우리의 몸도 달라지고 우리의 마음도 달라지고 우리의 기본적인 기억도 달라지기도 했지만 상황도 달라져서 앉아서 이제 함께 다 같이 식구라는 이름으로 그 이름을 함께 하면서 먹었던 그 아이들 다 떠나가고요. 때로는 우리가 배우자와 함께 먹고 마시던 그 시절도 있었고요. 내 친구들과 함께 밥을 먹던 시절도 있었는데 이제는 그렇게 아이들도 다 성장해서 바깥 세상으로 나아가서 자신들만의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때로는 우리 친구들도 떠나가게 되고요. 때로는 만나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배우자와 함께 살아가지만 이 배우자와 행복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럼 얼굴 맞대고 밥 먹기가 쉽지 않겠죠? 어디 그뿐이에요? 그래도 아웅다웅해도 이 배우자가 있을 때가 좋았는데 이 배우자가 어느 순간이 되면 떠나고 홀로 남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결혼을 했던 안 했던 어쨌든 우린 세월 흘러가 결국 혼자 남게 되는 결과에 맞닥뜨릴 수가 있는데 혼자 밥 드셔보신 분들 아시죠? 우리가 다 어떻게 먹습니까? 어르신들 만나 뵙잖아요. 다 그 물에다가 밥에다가 물 말아가지고 김치 얹어가지고 이렇게 드시잖아요. 어느 날 제가 저희 시어머니 댁을 갔는데 저희 이제 시아버지 작고하시고 이제 수천하신 다음에 2년 지났거든요. 제가 이제 저희 어머니하고 제가 매일 통화하는데 통화만 매일 하지 찾아뵙기가 조금 어려웠어요. 그래서 제가 저희 시어머니 댁에 갔습니다. 딱 갔더니 저희 어머니가 마침 식사를 하고 계신데 아니 물에다가 그 밥을 말아가지고 김치를 하나 얹어서 드시는 거예요. 제가 어머니 이렇게 드시면 안 된다. 뭐 짜고 맵고를 떠나서 이렇게 하면 영양 불균형도 오고 이렇게 하면 나중에 진짜 내가 이렇게 먹는 나 자신이 굉장히 초라하게 느껴져서 마음도 울적해진다.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가 뭐라고 하시는 줄 아세요? 야 냅둬라 네가 해줄 거 아니면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우리가 혼자 남는 순간도 있고 배우자와 함께 식사를 할 수도 있고 짬짬이 친구랑 밥을 먹을 수도 있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전체 식구들이 같이 모여서 밥을 먹는 순간도 있을 텐데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우리는 혼자 밥 먹는 시간이 늘어날 거예요. 그런 순간에 나라는 사람의 이 상황이 혼자 먹는 이 밥이 맛있겠습니까? 맛이 없죠. 대화 상대도 없어요. 그 음식이 내 목구멍으로 그냥 넘어가고 그냥 말 그대로 그냥 밥이니까 먹는 거지 즐거움으로 또 기쁨으로 함께함으로 더불어 먹는 이런 식사가 아니기 때문에 참 숟갈 부딪히면서 그 국에서 전쟁을 하면서 먹듯 그렇게 지냈던 시절이 항상 그립고 참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이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이 변했어.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기억도 변하고 마지막으로 상황도 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 입맛이 좀 살아날까? 또 입맛을 통해서 우리 어떻게 하면 삶도 좀 늘어날까? 인생의 맛도 좀 늘어날까? 한번 살펴볼 텐데요. 그 방법을 전 여러분과 이렇게 한번 나눠보고 싶습니다. 한번 저희가 한번 따라 볼까요? 규일함운복 같이 한번 따라 볼까요? 규일함운복 한 번 더. 규일함운복. 아유, 좋습니다. 여러분, 여기, 우리 함께 규일함운복 하신 분들 계시죠? 같이 따라 하신 분들은 지금부터 입맛이 나실 거예요. 자, 첫 번째. 여러분, 싫어도 규칙적으로 식사하셔야 됩니다. 아침 시간 정해놓으세요. 점심시간 정해놓으세요. 저녁시간 정해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 밥 먹기 싫어도 알람 해놓으세요. 입맛 없어도 알람 해놓으세요. 몸이 막 힘들고 뿌ጭ뿌둥해도 그냥 알람 해놓으시고 한 숟갈이라도 드셔야 돼요. 한 숟갈이라도 드셔야 됩니다. 왜냐?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힘이 센 게 뭔지 아십니까? 일상이에요. 어떤 게 제일 힘이 세다고요? 일상입니다. 일상이라는 건 왜 힘이 셉니까? 내가 아무리 힘들고 슬프고 괴로워도 내가 늘 6시에 밥 먹던 사람은 6시에 꼬르륵 해요. 이게 바로 일상입니다. 그래서 나라는 사람의 일상이라고 하는 건 다시 말해서 규칙을 내 몸에도 만들고 내 일상에도 만들어내는 거예요. 건강한 규칙을 잘 만들어가는 사람은 몸의 건강뿐만 아니라 환경의 건강과 사회적인 적응의 건강도 다 일석삼조로 가져가시는 겁니다. 잊지 말고 식사, 아침, 점심, 저녁 몇 시에 드실래요? 저는 보통 아침 7시에 먹습니다. 7시에 먹고요. 12시면 밥 먹고요. 저녁에 6시에 전 밥 먹습니다. 왜냐고요? 약 먹어야 되거든. 그죠? 여러분들 약 좀 드시죠? 우리 한번 손들어 볼까요? 나는 약을 5종 이상 먹는다. 저희 동기동창이에요. 많아. 나는 약을 10종 이상 먹는다. 영양제 빼고 아픈 약만. 많이 아프시구나. 그러니 우리가 약을 먹을 때 보면 아침 식사 후 30분, 점심 식사 후 30분, 저녁 식사 후 30분 이렇게 드십시오. 이렇게 많이 써 있죠. 그 얘기 무슨 얘기니까 잊지 말고 드십시오. 이 말이거든요. 식사는 약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삶을 중심으로 돌아가야 돼요. 거기에 부가적으로 약이 들어가는 건데 이제 나이 들면 약이 함께 하든 아니면 삶이 먼저이건 이건 관계없이 그건 우리 일상이 돼버렸거든요. 빠짐없이 아침, 점심, 저녁 알람해 놓고 싫어도 무조건 한 숟갈씩 드시면 이게 여러분들을 살려내고요. 내 몸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같이 살려내면서 나라는 사람의 일상을 건강하게 구축한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규칙적으로 먹자. 한 번 더. 규칙적으로 먹자. 잘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 규일 있었죠. 일. 이게 일이 뭐냐? 여러분 밥 먹을 때 반찬 뭐 해서 드세요? 보통 한 가지 아니면 두 가지예요. 왜냐? 먹을 것도 없고 또 입맛도 없고 그냥 먹어 치우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저는 제 시어머니께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저희 시아버님 돌아가시고 나서 저희 어머니가 혼자 계시고 그 김치에다가 밥을 올려서 그렇게 물에 말아 드시는 걸 보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 오늘부터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냉장고에 있는 반찬은 밥 먹을 때마다 무조건 다 꺼내요. 그래서 어떻게? 한 젓갈씩. 일이라는 건 뭐냐? 모든 반찬 다 냉장고에서 꺼낸 다음에 싫으나 좋으나 무조건 한 젓갈씩 먹는 거. 그리고 이 한 젓갈씩이라는 게 어떤 건 양이 많고 어떤 건 양이 적겠지만 기본적으로 반찬이 쟁여놓은 반찬들이 조금 있어야 돼요. 그래서 좀 싫고 귀찮다 싶으면 시장 가서 사오세요. 저도 요새 재래시장 많이 다니면서 거기 보면 반찬 가게 많거든요. 반찬 가게에서 사셔도 되고 요새는 또 배달도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냉장고를 다소간에 조금 채워두시고 무조건 끼니 때마다 무조건 냉장고에 있는 음식 다 꺼내서 한 젓갈씩 드시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무조건 한 젓갈. 한 번 더. 무조건 한 젓갈. 아유, 좋습니다. 이게 한 젓갈이 젓갈 드시라는 얘기가 아닌 거 아시죠? 자, 이렇게 규칙적으로 드시는 것, 무조건 냉장고에 있는 거 다 꺼내서 한 젓갈씩 드셔야 이 영양의 밸런스도 깨지지 않고 나라는 사람이 골고루 먹는다는 느낌을 갖게 돼요. 이것만으로도 내 정신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 규일함 말씀드렸죠? 함이 뭡니까? 함께 먹으면 좋아요. 근데 중요한 건 함께 먹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저는 우리가 규일함운복 말씀드렸는데 복자를 같이 가져와서 함과 묶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함복. 함께 먹을 수 없죠? 여러분 복지관 가시기 바랍니다. 함께 먹을 수 없는 사람들이 있다면 물론 마을 공동체가 있어서 같이 먹으면 너무 좋아요. 우리 왜 지역에 계신 분들 보면 마을회관에 모이셔서 어머니들 또 아버님들 같이 모여서 식사 같이 밥 해 먹고 이런 경우도 많이 계시죠. 그렇죠? 그런데 이런 상황도 있을 수 있지만 도심에 계신 분들은 의외로 마을 공동체가 잘 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있는 인프라를 많이 활용하셔야 되는데 지역에 복지관 너무 좋아요. 아니면 구청이나 이런 데 가서 보시면 우리가 급식 제공하는 경우들도 있긴 있거든요. 뭐 지역마다 다르지만 그럼 잊지 마시고 뭘 하셔야 되느냐. 나와 함께 먹을 사람들을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영양사가 있어서 골고루 뭔가를 해내지 못하고 내가 요리를 하기도 쉽지 않고 난 혼자 밥 먹기도 힘들어. 그러면 잊지 마시고 하루에 한 끼는 무조건 복지관 가서 드신다. 그거 보통 2,000원이나 혹은 3,000원 요 정도 금액이면 드실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복지관에 가서 드시는데 제가 이런 말씀 드려요. 여러분 영어로 가족이 뭔지 아세요? 패밀리. 패밀리. 그렇죠? 이 패밀리의 어원이 뭐냐면 파밀리아라고 하는 겁니다. 이 파밀리아라는 게 원래 뭐냐? 나와 함께 혈육의 조건을 갖춘 사람들의 집단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집에 옛날 유럽이나 이런 데 살았던 이 뭐 하인이나 아니면 뭐 친인척이나 그 집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합쳐서 가족, 파밀리아, 곧 패밀리라고 불렀어요. 우리나라에도 가족이란 말이 있죠. 이 가족이 뭐냐면 혈연으로 만들어진 혈연 집단입니다. 혈연 공동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가족 말고 또 다른 이름으로 부르는 또 하나의 이름이 있죠. 식구. 기억나시죠? 먹을 식자에다가 입구자를 써요. 이게 뭐냐면 식사 공동체예요. 가족이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는 혈연 공동체라면 식구라고 하는 건 뭐냐면 식사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나와 함께 밥 먹는 사람이 식구예요. 피를 나누지 않아도 나와 함께 밥 먹는 그 사람이 식구인 겁니다. 같이 앉아서 식판에 같이 앉아서 때로는 같은 밥, 반찬 같이 나누는 이 사람들. 이게 바로 식구거든요. 그래서 내가 혈연의 가족이 없어? 그렇다면 또 혈연의 가족이 있더라도 나와 함께 식구는 다른 거예요. 여러분의 식구를 찾아가셨습니다. 함께 먹으면 좋다? 왜? 식욕도 동하니까. 함께 먹으면 좋다? 대화의 숫자도 늘어나니까. 함께 먹으면 좋다? 서로를 배려할 기회도 생기니까. 함께 나누면 좋다? 거기에서 우리는 둘 간의 기억을 만들어낼 수 있으니 그러나 이렇게 할 수 없다면 이 식사 공동체를 찾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관도 좋고요. 근처에 보면 반드시 어르신들이나 혹은 여러 사람이 함께 식사를 같이 하는 공간이 분명히 있거든요. 찾아가셨으면 좋겠어요. 누가 이거 만들어주는 거 아닙니다. 내가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잊지 마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없다면 우리가 찾아가는 방식 함께 그리고 함께라는 것이 어려울 경우에는 복지관에서 식구를 찾아가는 방법 저는 굉장히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서 규일함 그다음에 운복 했는데 운복자를 앞으로 가져갔죠. 운이 남아있죠. 운은 뭘까요? 그렇죠. 빙고. 운동이에요. 잘 맞추셨어요. 사실 아무도 답을 안 올렸어요. 근데 제가 그냥 그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잘 맞추셨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참 놀랐죠? 옛말 아시죠? 시장이 반찬이다. 그렇죠? 아유 진짜 전 옛날에 이 말이 시장에 가면 반찬이 있다는 얘기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배가 고파지면 저절로 뭐든지 먹게 된다라는 뜻이잖아요. 자, 사람이 참 이상한 게 운동이라고 하는 게 아무것도 아니지만 우리가 하루를 딱 살아갈 때 가장 많은 칼로리를 쓰게 되는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왜? 우리가 직업이 있을 수도 있지만 직업이 없는 경우가 더 많잖아요. 하루에 24시간이 다 여가인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럴 때 우리가 여가에 포인트를 주고
여가에 액센트를 주고 여가에 리듬을 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운동인데 이 운동이라는 게 정해진 곳을 한 군데 갔다 오는 거 좋아요? 어떤 산에 갔다 오는 것도 좋아요? 내가 정해진 그곳을 갈 곳이 없다 하는 분들 혹시 계신가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매일 한 군데 다녀오십시오. 어디 갔다 오시냐? 갈 데 없다 하시는 분들 제 말씀 잘 들으세요. 옆 동네 3번째 전봇대 찍고 오세요. 어디라고요? 옆 동네 3번째 전봇대 찍고 오시는 겁니다. 옆 동네 3번째 찍으러 갔다가 오기만 해도 발걸음이 최소 3,000보에서 5,000보가 될 거예요. 잊지 마시고 이 걸음 걷고 나잖아요. 힘들어. 그리고 조금 시간 지나잖아요. 에너지를 써서 배고파요. 배고프죠? 살짝 입맛이 돕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장이 반찬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아, 운동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아, 우리 이유상 님도 그렇고 주은 님도 그렇고 운동복 쫙 올려주신. 그렇죠. 우리 옆 동네 3번째 전봇대 찍고 오자. 아주 정확하게 적어주셔서 감사한데 이거 실천하시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비가 와도 나가세요. 눈이 와도 나가세요. 나가서 그냥 갔다 돌아오지 마시고요. 이 세상에 내가 늘 걸어갔다 돌아오는 이 길이 얼마나 변했고 오늘은 누가 내 옆을 지나갔고 어떤 풍경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낙엽은 얼마나 떨어졌는지 하늘의 해는 어느 정도 떠 있는지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옷매무새는 어떤지 이런 것들 세상 구경한다 생각하시면서 이제 왔다 갔다 하잖아요. 여기 우리 함께 강의를 듣는 분들이 같은 동네에서 같은 전봇대 찍고 올 수도 있어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 우리가 함께 만나는 이 모든 순간 속에 나라는 사람의 삶에 이 맛이라고 하는 것이 계속 변화하는구나. 그 가운데 우리의 몸도 변화하고 우리의 마음도 많이 변화했고 우리의 기억도 달라졌고 우리의 상황에 따라서도 입맛의 변화는 많이 있을 수 있는데 중요한 건 입맛이 변했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부터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가 더 중요하겠죠. 기억할 것 규, 일, 함, 운, 복 이 5가지 규칙적으로 생활하셔야 됩니다. 규칙적으로 먹어야 돼요. 알람 정해놓고 무조건 한 숟갈이라도 먹자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1. 냉장고에 있는 거 싹 다 꺼내서 무조건 한 절씩 먹는 거예요. 한 숟갈씩 먹는 겁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그 다음 함께 먹으면 너무 좋아요. 같은 사람 있으면 불러서 먹어도 너무 좋아요. 같이 먹는 기쁨을 기꺼이 나눔으로 같이 함께함으로 그렇게 이야기도 나누고 삶도 나누고 시간도 나누고 음식도 나누고 그렇게 우리 인생도 나누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이야기에 복지관도 제가 사이 앞에 딱 떼어넣었죠. 아, 이 복지관에 가서 내가 식구를 찾아가자. 내 식구를 찾아가서 꼭 혈연의 가족이 아니더라도 이 식구들과 함께 어떻게 같이 밥을 먹으며 그 사람들은 도대체 얼마나 먹고 얼마나 빨리 먹고 이 사람들이 먹으면서 무슨 얘기를 하고 매일 오는 사람은 누구인지 알아보면서 오며 가며 인사까지 한다면 진정한 인생의 새로운 식구를 또 만나게 되겠죠. 마지막으로 제가 운동 말씀드렸어요. 그죠? 운동, 우리의 입맛을 돌게 하고 동시에 옆 동네 3번째 전봇대 딱 찍고 오는 순간 나라는 사람이 세상의 변화도 알아보고 동시에 오며 가며 늘 동일한 자리에 앉아있거나 서 있는 사람들도 발견할 텐데 용기가 생긴다면 한 번쯤 인사를 걸어도 되겠다. 식사하셨어요? 안녕하세요? 아유, 오늘 좀 좋아 보이시네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나누기까지 한다면 굉장히 좋은 관계의 맛까지 경험하게 되는 거겠죠. 이렇게 우리의 입맛을 만들어내는 방법들을 누구도 만들 수 없어요. 그건 누가 만들어야 돼요? 내가 만들어야 돼요. 누가 만든다고요? 내가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규, 일, 운, 함, 복 이 5가지 꼭 기억하시고요. 이제 많은 분들 중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먹방 보면서 먹어도 됩니까? 아, 왜 안 돼요? 괜찮습니다. 저는 오히려 여러분 센스 있는 분들은 먹방을 하나 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먹방은 막 엄청나게 먹고 이런 건데 그거 말고요. 맛있는 밥 이렇게 차려놓고 누가 내 앞에 있다 생각하시고 나랑 같은 또래들이 나랑 같이 밥 먹게 하기 위해서 내가 유튜브를 켜서 내가 유튜버가 돼서 자, 우리 한번 밥 먹어볼까요? 자, 12시 됐죠? 자, 식사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거 준비하셨어요? 저는 오늘 콩나물국을 준비했어요. 이 콩나물국 어떻게 끓이는지 아시죠? 요거 물에다가 콩나물 넣고요. 푹 끓이는데 거기 소금하고 마늘 좀 넣으면 맛있는 거 아시죠? 미원도 넣는다고요? 아유, 괜찮아. 이러면서 같이 서로의 음식을 뭘 먹는지 그분들도 아마 혼자 먹으면서 여러분의 그 식사를 같이 공유하게 되면서 인터넷상으로 온라인 식구로서 여러분과 함께 만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저희가 함께 짧지만
우리의 인생에 왜 나이 들수록 이렇게 입맛은 없을까? 그렇게 몸, 맘, 기, 상 이렇게 네 가지로 함께 나눠봤습니다. 몸도 마음도 그리고 우리의 기억도 우리의 상황도 우리 입맛에 영향을 미치는구나 라는 거 알게 됐죠.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에 대해서 규, 일, 운, 함, 복 이렇게 말씀 나눴어요. 규칙적으로 식사하자 싫어도. 두 번째, 일, 냉장고에 있는 거 꺼내서 무조건 한 젓갈씩은 먹자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 함께 먹는 조건 만들자. 가능하면 같이 먹도록 하자.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어도 그리고 그 사람과 어떤 관계이든지 간에 같이 밤 약속도 좀 정해가면서 그렇게 시공간에 서로 이 삶을 나눌 그런 대상을 찾자. 그리고 같이 먹자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여기 복주간도 넣어드렸죠. 다수의 식구가 있는 곳을 찾아가자. 그리고 그곳에서 잘 오군이 갖추어진 요리도 먹고 동시에 이 복지관을 찾아가면 거기엔 또 다른 또 여러 시스템을 이용할 만한 조건들, 환경들이 또 구성되겠죠. 거기도 수많은 새로운 사람들 만나겠죠. 다수의 사람들 보면서 이 사람들은 이렇게 사는구나. 나도 이렇게 한번 살아야 되겠다. 이런 배움도 있겠죠. 마지막으로 운동 잊지 말고 내가 싫더라도 어딜 가라? 옆 동네 3번째 전봇대 찍고 와라. Everyday 매일매일 가셔야 됩니다. 이 과정이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에 우리의 새로운 삶의 패턴을 만들면서 입맛의 패턴까지 만들어서 인생의 맛도 느끼고 삶의 맛도 느끼고 동시에 내 입맛까지 살리게 되는 일석다조의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함께한 시간 동안에 입맛이 좀 도셨나요? 인생의 맛도 좀 도셨나요? 그랬기를 바랍니다. 강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